네, 안녕하세요. 리센스 메디컬 김건호입니다. 제 리센스 메디컬은 급속 정밀 냉각 기술을 바탕으로 피부과와 안과에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고 제가 서울대에서 기계과를 이제 나왔는데 유학을 이제 미시건 대학에서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제가 정밀 냉각에 관한 그리고 유기물에서 어떻게 열 전달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몇 편의 논문이 이제 많은 좀 학계에 관심을 받으면서 특히 여기 이제 제가 캡처해 놓은 이 유기물을 통해서 어떻게 냉각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논문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이테이션을 받았는데 이렇게 학계에서 관련 이제 관심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이제 코어가 있었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유학했던 대학 미시건 대학에서 미국에서 탑10 안과 병원이 있었습니다. 켈로그 아이 센터라고 그쪽의 의사분들이 2014년도 정도였는데 이게 실명질환을 시술하는 제약 그 루센티스가 FDA 허가된 지 한 8년, 10년 이제 가까이 됐던 그런 해였는데 이 주사 시술이 이제 마취가 이제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또 시술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냉각 마취를 하면 좋겠다. 여기 이제 영상에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처음으로 이 냉각을 통해 가지고 냉각 마취 이 마취 효과를 봤을 때 이 또 스테판 스미스라는 이제 그 당시에 레지던트 의사분이었는데 정말 흥분의 도가니로 지금 서로 제가 영상 또 찍고 있고 그렇게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학계에서 이렇게 연구뿐만 아니라 의료 쪽에서 특히 그때 2015년도에 First in Human Study를 했었는데 이거를 겪으셨던 할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 사명도 제가 리센스로 했다는 게 냉각 마취라는 게 빨리 냉각 마취도 되지만 또 빨리 풀려서 이제 아주 프레시한 느낌을 빨리 가져오는데 할머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연구하면서 사이테이션이 많은 것보다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그걸 보면서 이제 동기부여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또 2015년도에 미시건 대학에서 이게 연구 중심 대학인데 그에 발명된 모든 연구들 통해서 이제 발명 중에 가장 사업성이 높은 발명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 콜터 파운데이션이 이제 커다란 이제 또 재무적인 지원도 받고 또 산단에서 창업을 하고 굉장히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창업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리센스 메디컬을 창업하게 된게 그 당시에 이제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한국에 있는 4개의 과학기술원 중에 하나인데, 울산이 이제 산업 수도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구뿐만 아니라 이 산업에 도움될 수 있는, 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총장님도 말씀하고 학교의 분위기가 있어서 리센스 메디컬 이제 교원 창업을 통해 가지고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과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FDA에서 신의료 기술로 허가가 받아서 한국 의료기기사로는 처음으로 이제 받았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안과 망막 전문의분들이 많지도 않고 또 시장도 이렇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2018년도, 2017년 말 뭐 그때 겨울 즈음에 해운대에서 여드름 학회가 있었습니다. 그 여드름 학회에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임상을 하고 그리고 이 눈을 냉각 마취를 이제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안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드름 학회에 계신 뭐 여러 피부과 전문의 교수님들이 피부과에도 정말 아픈 시술이 많다. 만약에 눈이 이제 굉장히 센시티브 하잖아요, 몸 중에서. 그 센시티브한 눈에도 이제 워킹하는 냉각 마취라면 피부에도 정말 유용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피부과로 이렇게 제품을 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다양한 의사분들, 뭐 피부과 전문의분들, 그리고 또 성형외과 전문의분들, 개원의분들 뭐 다양하게 보면서 어떻게 이 냉각 마취가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냉각 마취를 넘어서 또 약물 전달에 어떻게 확장이 될 수 있는지 여러 의사분들과 호흡을 하면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선진국이라든지 아주 영향력 있는 의사분들과 같이 코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 관련 제품 그리고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를 보면 이러한 역사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제품을 했는지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36.5도 체온이죠. 이 체온보다 이 세포, 조직의 온도가 높거나 또는 낮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임상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게 EBD,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가 이거를 활용하는 건데 너무 높게 되면 이제 당연히 사멸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선택적으로 죽이는 뭐 레이저, 흡수도에 따라서 그리고 RF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온도를 올려서 콜라겐 상승을 이렇게 또 이 촉진시키는 그런 기술로도 활용이 되죠.
이렇게 가열적으로 36.5도보다 좀 높여가지고 여러 임상 효과를 만든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시장에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게 레이저, 고주파, 하이프 전부 다 아주 고성능이면서 그리고 또 정밀하게 제어가 되는 그런 기술들이죠. 근데 이게 냉각 쪽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 가열적으로는 되지 않는 여러 가지 특별한 임상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냉각 시장은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냉각 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레이저처럼 정말 빠르고 그리고 정밀하게 이렇게 그리고 누가 사용해도 재현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냉각 기술이 없어서 이제 그랬던 거고, 제가 그 관련 학계에서 연구를 했던 연구자로서 실제로 의료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서 냉각이 이제 잘 개척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냉각으로 할 수 있는 유니크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점점 우리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고 특정 온도 이하로 가게 되면 아예 기능이 멈춰버리는, 이게 신경세포에서 일어나게 되면 마취가 일어나겠죠. 냉각 마취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또 직관적이죠. 인허가 측면에서도 뭐 변하는 게 아니라 잠시 내렸다가 돌아오게 하는, 이것을 이제 저희가 피부과에 제품화한 게 타겟쿨, 쿨팟, 그리고 또 안과에 저희가 제품화한 것이 오큐쿨입니다. 이 오큐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디노보로 받았는데, 디노보 미국에서 신으로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이제 없는 거니까 이 냉각이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분야가 선례가 없는 걸로 저희가 허가가 됐다는 것이 미국에서 얼마나 이게 미개척 분야이고 저희 리센스 메디컬이 이 분야를 선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냉각을 좀 더 하게 되면 다양하게 뭐 염증 질환 치료할 수 있다거나 탈모 질환 치료할 수 있다거나 이런 다양한 임상 결과들이 있는데, 조직, 세포, 피부뿐만 아니라 눈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물을 또 정밀하게 냉각을 하게 되면 약물은 보통 액체로 공급이 되죠. 예, 말랑말랑하고. 근데 얘를 아주 미세한 동결입자로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피부에 침투시키는 초음속 미세 동결입자 약물 전달 기술로도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똑같이 피부과 그리고 수의과에 저희가 출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냉각 마취뿐만 아니라 여드름을 치료한다든지 탈모를 치료한다든지 그리고 EBD 장비와 결합된 어떤 정밀 냉각 기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임상 자료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향후 제품 파이프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격적인 그 강의에 앞서서 저희가 어떤 거를 이제 안과에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게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영상에 보는 게 저희 임상에 참여했던 환자인데 냉각 마취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0초 동안 냉각 마취를 하는데 원래는 이게 10분 동안 프로팔케인, 라도케인 이런 쪽으로 이제 마취를 하는데 굉장히 빨리 줄었죠. 그리고 저 눈에 댄 부분에 이제 넣는 게 많은 분 아시다시피 베타딘이라고 소독제고, 이 소독제가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이런 점막질 세포에 노출이 되게 되면 따가운 게 있는데 굉장히 환자가 이제 저 베타딘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 영상이 한 1분 정도 되는데 제가 약간 그 시간상 컷을 했지만 그 다음에 주사하고 나서는 바로 식염수를 씻고, 시술 시간 자체도 지금 영상 자체가 1분이 채 안 됩니다. 원래는 10에서 15분 걸리거든요. 2분으로 줄이고, 또 환자 측면에서도 베타딘 노출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서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피부과에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임상적으로는 냉각 마취를 저희가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제품이고, 이 냉각 마취를 저희가 조직 세포 온도를 직접 제어해서 FDA가 보더라도 항상 어떻게 하면 릴라이블하게 어떠한 사용적 오류가 있더라도 냉각 마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허가를 해줄 수 있었고, 제가 미국 FDA에서 그때 이제 어떠한 이제 기존에 허가됐던 의료기기를 보더라도 비슷한 선례가 없어서 혁신 신으로 디노보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통 4천 건 정도 미국에서 연간 허가가 되는데 10에서 20건 밖에 안 되는 굉장히 드문 사례고, 저희 리센스 메디컬이 한국 의료기기사로는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냉각을 하게 되면 이제 피부 쪽을 우리가 보게 되면 EBD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아까 제가 보다시피 굉장히 정밀한 이 가열 기술들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 하나의 예를 제가 가져왔는데 RF 장비로 이제 리프팅,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뭐 콜라겐 생성이 촉진되는 그런 이제 온도로 가열을 하는 건데, 이 RF 같은 경우는 이 모노폴라 같은 경우에 저 이제 핸드피스가 되는 부분에서 등판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는 곳에 전부 다 발열이 생기죠. 줄 히팅이 이제 생기고, 전기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팍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바로 즉시 가열이 일어납니다.
이 가열이 이제 바로 즉시 일어나는데 당연히 이제 이 피부가 스페시픽 히 열 용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가열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60도 올라가는데 보통 1초 정도, 0.5초에서 1초가 걸립니다. 냉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가열을 한다 하더라도 뭐 레이저도 그렇고 여기 RF도 그렇고 표면을 가열하는 게 목표가 아니죠. 뭐 색소소표도 약간 깊은 데서 우리가 그 가열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RF 같은 경우도 진피 심층부 뭐 3mm 이쪽으로 이제 또 근막을 이제 가열하는 그런 RF 장비도 있고, 표면은 그런데 우리가 보호를 하고 싶습니다. 냉각을 만약에 RF와 비슷한 파워로 EBD 장비들이 굉장히 파워풀한 그 단위 면적당 주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비견되는 파워를 가진 냉각을 할 수 있으면 표면의 온도를 굉장히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밑에는 가열이 되는데 표면은 우리가 보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표면에 냉각을 했다고 해서 밑에가 이제 가열이 좀 천천히 되어 있냐? 아까 제가 RF 같은 경우에 또는 빛도 그렇고 하이프도 그렇고 즉각적으로 가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비열은 높은데, 그래서 1초 걸리는 것도 비열이 높아서 60도까지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데, 또 열 전도도가 낮습니다. 이건 뭐냐면 열 확산 속도가 인체 조직에서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몸이 가진 열 확산 계수를 이제 봤을 때 표면의 냉각이 1mm 깊이에 의미 있게 전달되는데 10초 정도 걸립니다. 3mm 깊이는 1초 만에 가열이 되고, 냉각을 표면을 한다 하더라도 10초 정도가 돼서야 진피 밑 1mm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진피만 가열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레이저나 RF나 하이프 이들이 가진 정말 강력한 가열에 대응되는 냉각을 하지 않는다면 표면의 냉각이 제대로 안 된다는 한계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냉각 방식이 있는데 뭐 공기로 냉각을 한다거나 이 접촉으로 냉각을 한다거나 극저온 냉매를 통해서 하는데, 이 극저온 냉매만이 어떻게 보면 EBD 장비가 가진 그 높은 가열 성능을 대응이 되는 그런 열 전달, 열 냉각, 냉각의 성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극저온을 통해서 저희가 이 표면을 보호한다. 그러면 이제 급속 냉각 마취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열도 좀 더 세게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왜 표면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느냐? 표면, 우리가 진피를 보게 되면, 피부를 이제 보게 되면, 피부의 목적상 이제 아주 표면에 가까울수록 신경세포가 이제 되게 많고, 이 신경세포가 이제 또 표피가 어떻게 보면 가열에 또 진피 깊은 데를 우리가 가열해서 콜라겐 색성을 거점화하고 위쪽에는 데미지를 최소한 적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환자도 아프고. 근데 아픈 것이 얼마나 이제 높은 또 수요를 가져오느냐. 이거는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라 유럽의 한 기관에서 2,000명 대상의 이제 미용 의료 환자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의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시술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놀랍게도 빠른 결과, 임상 효능 이런 것보다 안 아픈 시술, 그리고 비수술적 시술이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습니다. EBD 시장, 그리고 스킨 부스터 시장, 여러 주사 시술들을 드라이빙 하는 게 비수술적 시술로 예뻐지고 싶다는 거죠. 이 덜 아픈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의료적으로 이제 마취제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안 아프게 하고 있는데, 이 마취제가 피부 장벽이 보호하는 기능이고 또 진피 조직이 조밀하다 보니까 확산 속도도 느려서 30에서 60분 이렇게 대기를 해도 많은 부분 이제 말씀을 하시죠. 환자분 이거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이제 경고도 하고, 환자 커뮤니티에 가도 이게 자기가 돈값을 하느냐 또 아픈 값을 하느냐, 결국 환자가 페이하는 거는 돈과 이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과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어떤 시장의 수요가 있고요. 이 냉각 마취를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제가 화학적 마취제를 했을 때 한계가 이 피부의 특성이죠. 피부가 어떤 물질을 투과를 잘 못 시키거나 됐다고 하더라도 확산이 좀 느리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왼쪽에 이제 보시다시피 조직의 특성상 마취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들어가기도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냉각 마취를 우리가 냉각을 진짜 빠르게 정밀하게만 할 수 있으면
신경이 아이온 채널이 워킹하지 않는 그 단백질 채널이 이제 워킹하지 않는 온도로만 빠르게 대신 안전하게 내릴 수 있으면 훨씬 빠르게 냉각 마취도 할 수 있고 또 화학적 마취가 흡수가 잘 안 돼서 마취가 안 되는 것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EBD 장비라든지 여러 스킨 부스터 시술들에 우리가 활용이 이제 가능할 건데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 EBD 시술하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활용을 했을 때 어떠한 이제 특성들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아까 제가 EBD 시술에서 냉각을 할 수 있는 보통 이제 방법이 크게 세 가지. 기체를 통한 냉각, 보통 forced air convection, 뭐 지머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이제 강한 바람, 차가운 바람을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접촉을 통해서 이제 냉각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극저온 냉매를 통해서 상변화를 동반한 냉각이 있는데, 여기 왼쪽과 오른쪽을 제가 비교를 했는데, 이 제품 뭐 여기서도 이제 접촉을 통해서 냉각을 하는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냉각을 안에서 이제 극저온 냉매로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뭐 좀 더 안전한 그 테트라플로로 프로펜 같은 그런 이제 냉매로 냉각을 한다 하더라도 걔들은 안에서 상변화가 있지만 또는 열전 서자로 이렇게 냉각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접촉을 통해서 차가워진 폴리이미드 필름이나 차가워진 금속판이 피부를 접촉을 통해서 냉각을 하게 됩니다. 얘의 문제는 뭐냐면 접촉 컨디션에 따라서 또 접촉 물질에 따라서 거기에 접촉 열장이 생기게 되고 특히 EBD처럼 이렇게 피부가 가열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큰 열 로드가 생겼을 때는 접촉 경계면에서 굉장히 커다란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상변화를 동반한 이 극저온 냉매에 의한 냉각이 대표적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경계 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변화를 통해서 거대한 잠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냉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주 열 로드가 심할 때 EBD 장비를 이제 아주 높은 파워로 해서 피부가 점점 가열이 될 때 그때 이제 열 로드가 클 때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이 상변을 통한 이제 냉각이 정밀하게 하는 기술이 없어 왔었죠. 이걸 또 이제 공기에 의한 냉각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공기 같은 경우는 접촉 열장보다 다르게 접촉 냉각이 가지는 이제 계면에서의 열장이라는 문제는 없지만 이 차가운 공기라든지 차가운 기체를 통해서 냉각을 하게 되면 얘의 문제는 밀도가 피부보다 훨씬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차가운 물, 뭐 10도씨 물에다가 이제 수영을 하러 탁 들어가면, 뭐 바다에 들어가면 굉장히 추운 느낌을 받는데 10도씨 공기 이렇게 얼굴에 맞으면 그냥 시원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매질의 밀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냉각의 효율, 냉각의 량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공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빠르게 쏴도 뭐 수치로 하게 되면 100와트 per 미터 스퀘어 켈빈 정도 굉장히 낮은 냉각 성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피부가 이제 열적으로 되게 무거운데 연용량이 큰 그 수분을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연료량이 큰 데서 굉장히 연료량이 낮은 공기로 냉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톤 트럭에 이제 굉장히 큰 무거운 차를 티코 엔진으로 이렇게 속도를 제어하려는 특히 열 로드가 큰 상황은 뭐 오르막을 오르는 그런 데서 이제 속도를 뭐 시속 60 뭐 아니면 시속 100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상변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저온 냉매가 액체에서 기체로 또는 고체에서 기체로 상변화가 되면서 잠열의 변화가 극적으로 있어서 계면 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냉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기로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EBD를 할 때 크라이오6나 이런 걸로 이제 많이 활용을 이제 하는데 얘들이 열장이 이제 그 밀도가 낮다 보니까 피부의 열 저항 그리고 또 피부의 열 용량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밀한 온도 제어가 힘들고 왜냐하면 피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적으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적으로 냉각 마취가 오는 그리고 또 EBD 장비가 굉장히 높은 고출력의 에너지를 가했을 때 피부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극저온 냉매로 이제 하게 되면 저희 리센스 메디컬의 쿨팟 그리고 이 타겟쿨처럼 극저온 냉매가 굉장히 고효율의 냉각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정밀하게 제어만 할 수만 있다면
목표 세포의 온도를 직접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여러 나라에서 이제 수출을 하면서 여기 이제 미국 코네대 그 임상 교수로 계시는 마크 에브람 이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하시고 저희가 이제 스폰서를 하지 않았는데 또 우연찮게 지머 크라이6하고 또 비교 임상을 스스로 그냥 하셔가지고 스폰서 없이 자기가 연구비가 있으시니까 그걸 통해서 비교를 이제 하셨습니다. 이 임상 같은 경우에 두피의 주사, PRP 주사를 두피는 어떻게 보면 마취젤로 마취가 하기 힘들죠. 모발 때문에. 거기서 이제 냉각으로 이제 지모를 원래는 하셨었는데 타겟쿨의 이제 그 기술적인 강점을 보고 했을 때 환자들의 90%가 이 타겟쿨, 쿨팟이 덜 아프다라는 그 우월한 이제 효과를 저희가 봤고 두 개가 비슷하다는 의견이 10%, 지모는 이제 하나도 이제 선택이 안 된 좀 우월한 효과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럼 극 좋은 냉매가 제가 이런 쿨팟의 장비를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강력한 냉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극저온 냉매는 어떻게 보면 위험하죠. 액체 질소라든지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얘들은 세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얘를 정밀하게 제어만 할 수 있다면 이런 이제 우월한 어떤 냉각 마취 효과 또는 EBD 장비를 고출력으로 줬을 때 표피를 효과적으로 보호를 하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더 많이 주어도 화상의 위험을 좀 적게 하거나 아니면 환자가 고통을 좀 적게 받으면서 시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